지역 불균형과 교육 불평등. 교육의 격차는 지역의 격차를 키우고 지역의 격차는 다시 교육 불평등으로 이어집니다. 30여 년 동안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중앙정부와 지역정책에도 참여한 부경대학교 류장수 교수가 최근 교육 불평등과 지역 불균형이라는 책을 펴냈습니다. 오늘은 교육과 지역의 미래를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부경대 류장수 교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제목부터가 좀 남다릅니다. 이 책을 편찬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예, 제가 지난 30년 동안 교수 생활을 하면서 교육 연구도 중요했지만 저로서는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30년 동안의 정책 이야기를 정책 일기식으로 적게 되었는데요. 무엇보다 좀 차이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 정책이라는 것은 굉장히 딱딱합니다. 내용이. 네네. 그런데 정책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 정책이 만들어지는 과정, 그 속에서 어떠한 치열한 논쟁 속에 이 정책이 나왔다. 이런 것을 저는 독자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고맙게도 책이 나오고 난 뒤에 한 달여 지나고 난 뒤에 대전의 독자가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왔습니다. 네네. 대학 입시 사정관으로 있는 분인데, 그런데 그분의 이제 메일 속에서 그런 내용을 적었습니다. 정책 내용도 중요했지만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는 것이 독자로서는 대단히 흥미롭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쉽게 독자들에게 교육 정책, 인적 자원 개발 정책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예. 그만큼 어떤 결과물은 있었는데 지금까지 그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뭐 언론에서도 다루기가 쉽지 않은데 그 뒷이야기들을 이제 꼼꼼하게 책에 담으셨단 말씀인데, 사실 교육 불평등과 지역 불균형이 서로 맞물려 있다, 이런 점을 강조하셨는데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이 문제가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체감할 수 있는 예가 있을까요?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제가 몇 가지만 예를 든다면 네. 강남의 어린이 대상 영어 학원 시험 문제를 어느 일간지에서 뽑았습니다. 뽑았는데 그 시험 문제가 얼마나 어려우냐 하면 대학생, 영문과 대학생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뽑아서 시험을 치게 했습니다. 네네. 시험을 치게 했는데 40문제 가운데 약 5개를 틀렸습니다. 아유. 이게 7세 고시입니다. 이 7세 고시반에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시험 입시였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강남의 7세 영어학원 문제가 지금 영문과 학생들도 틀리는 문제가 다수가 발생하고 있다는 정도로 난이도가 대단히 높습니다. 반면에 또 다른 지역의 학생들 보면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교육 불평등이 서울 강남과 수도권 다른 지역도 있습니다만 지방과의 차이는 너무나 심했기 때문에 이런 불평등이라는 것이 조속히 해결이 안 되면 이것이 사회의 불평등으로 가게 되고 결국은 이게 국가 전체의 불평등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관련된 사례를 들면은 지역의 불균형 부분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것이 임금입니다. 네네. 거기서 일하는 사람이 임금인데 수도권 지역과 지방의 지역의 평균 임금의 차이가 상당히 크고요. 그리고 그것이 아쉽게도 최근에 오면 올수록 더욱더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정보통신업만 제가 뽑아 보니까 앞으로 굉장히 유망 직종이지 않습니까? 그 직종에서는 수도권과 지방의 인재, 청년들 그리고 일반적인 임금 수준의 격차가 전체 평균보다 더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단히 우려스러운 것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의 불평등이 뭐 지역의 격차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나 뭐 임금 수준의 격차는 늘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정말 많은 정책들이 지금까지 나왔거든요. 기본적으로 산불 정책이라고 해서 기여입학제, 본고사, 고교 등급제 이런 것들 하지 않겠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썩 나아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당장 현재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보시는지, 그 보완점이 있다면 어떤 걸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지금 한국 사회에서 교육 문제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네. 우리가 학부모 모두가 교육 전문가로 할 정도로 우리 교육 문제에 관심이 많은데요. 평준화 정책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한국에서. 그래서 고등학교의 평준화 정책이 지금 한국에서 적용된 지 한 40여 년 됐는데요. 네네. 그것이 적용되고 난 뒤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이른바 산불 정책, 고교 등급제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기여 입학제를 못하게 한다.
본고사를 놓치게 한다. 네. 이게 왜 나왔냐면은 노무현 정부에서 그 당시 사립대학, 서울의 사립대학이 강하게 요구를 했냐면 기여 입학제까지 요구했습니다. 기여 입학제라는 것은 부모가 돈을 학교에 도네이션 하면 기여하면은 거죠. 입학을 시켜주는 네네. 겁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사립대학 그 일부지만 서울 사립대학 요구를 하면서 상당히 한국에서 쟁점이 됐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어느 정도로 반대를 했냐면 EBS에 직접 출연을 해서 교육방송이니까요. 출연을 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절대 안 된다고 말씀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거기 잡혀져 있었는데 지금까지 쭉 오면 지금 현재의 문제로 연결해서 이렇게 보면은 지금 일반계 고등학교 공교육이 지금 거의 황폐화 수준에 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공교육을 살리지 않는 교육 정책은 대단히 위험한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생각에는 한국에서의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면은 교육 정책의 방향 그리고 우리 방안까지 얘기를 한다면 공교육이 제대로 살아나는 그런 교육제도, 입시제도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예, 이게 그도 그럴 것이 교수님께서는 뭐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도 하셨고 교육부총리 정책보좌관 뭐 여러 정부의 주요 요직들을 쭉 함께 하셨는데 그동안 여러 정부의 교육정책 변화를 가까이 지켜보시면서 교육 정책이 좀 달라졌다고 보시는지 또 앞으로 어떤 과제가 남아있다고 보시는지요? 예, 지금 이제 학부모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관심을 교육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그러면 안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안정성이. 무슨 입시 제도가 만들어지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아닌 경우에는 그냥 지속으로 가야 되는데 불구하고 우리나라 경우에는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입시 제도에 손을 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손을 댔다는 것이 나름대로 보수 정부는 이 평준화를 좀 흐트리는 정책을 했고요. 네네. 그래서 특목고를 많이 만들고 자사고를 많이 만들고 반면에 진보 정부에서는 평준화를 유지하려고 했고 공교육이죠. 그리고 그런 부분의 충돌 속에서 한국의 교육 정책, 특히 입시 제도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교육부총리 정책 보좌하는 시절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그 당시만 해도 올해 말에 학생들을 뽑는데 3, 4월에 대학에서 입시 요강을 발표합니다. 굉장히 불안하죠. 네네. 지금 몇 개월 뒤에 시험을 치는데 입시 요강이 약 반년에서 9개월 전에 발표가 나니까 그게 발표날 때마다 부모로서는 뭐 엄청나게 큰 불이 떨어지는 것인데 네네. 그 당시 그렇게 불안하게 정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들이 참여해서 했던 것이 이제는 안 된다. 3년 전에는 입시 요강을 발표해라.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지금 많이 개선은 되고 있지만 그래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보수와 진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입시 정책이 굉장히 영향을 받고 그 학생들은 당사적으로 대단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불안하게 만들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안정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지역 균형 발전 그리고 인적 자원 개발 굉장히 중요한 관계가 있죠. 왜 좀 함께 접근해야 되는지 그 말씀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저는 이제 지역 균형 발전과 그 우리 인적 자원 개발 문제는 상관관계가 대단히 높다고 생각됩니다. 네. 한쪽이 좋게 되면은 다른 쪽도 좋아지고 한쪽이 나빠지면은 다른 쪽도 나빠지는 관계인데요. 예를 들어서 독일 통일 이후에 독일의 폭스바겐이 동독 지역에 공장을 설립을 하려고 하는데 어느 지역에 설립할지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했던 요소가 어느 지역에 자동차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인력이 있는지 동독 지역 경우에 그래서 작센주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런 사례는 우리 세계에서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만약에 그 지역에 사람이 없으면 균형 발전이 되지 않고 사람이 있는 쪽으로 몰리게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리고 균형 발전이 또 되지 않으면 사람이 또 한 군데로 몰리게 되거든요. 예, 그 두 예. 관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한국 경우에는 수도권 중심의 발전에 너무나 전 세계적으로 봤어도 이런 국가는 없을 정도로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 균형 발전이 되지 않고 불균형 발전이 되었고 그래서 지역의 인적 자원 개발을 하기도 조금 해놓으면 수도권으로 가버리고 네네. 그러면은 지역 균형 발전을 더욱더 어렵게 되고
이 두 관계는 같이 갈 수도 있고 반대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우리가 연결시키면서 정책을 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해법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 중에 OECD 연구진이 제시한 지역 대학에 해법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전국의 지역 대학들이 좀 참고할 만한 사항이 있는지 그걸 좀 여쭙고 싶네요. 예, OECD에서 12개 국가 14개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 발전을 위한 고등교육, 대학이죠. 대학의 역할이라는 것을 장기간 프로젝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부산이 참여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책임을 맡았는데요. 그때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몇 가지 이제 제안을 했는데 지역 대학은 지역 안에 있는 대학이 아니고 지역의 대학, 지역을 위한 대학이 돼야 된다. 그냥 공간적으로만 지역에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지역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기여를 해야 된다. 네네. 그게 아주 중요한 OECD의 캐치프레이즈였는데 그 당시 그 팀에서도 부산에 대해서 그런 조언을 했고요. 또 하나는 지방정부 그리고 지역의 산업체 그리고 대학들이 협력 관계를 탄탄히 맺어야 된다. 이 따로따로가 아니고 함께 함으로써 가야 되고 그것이 더욱더 중요한 또 영역 공간으로 보면은 부산이 아니고 부울경 광역으로 초광역으로 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매우 중요한 적절한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부산에도 세계적인 대학이 있어야 된다. 그냥 평균 수준의 대학이 아니고 세계적인 수준이 대학이 있어서 다른 대학을 상당히 선도하게 되고 그리고 지역의 발전에 기여하는 그런 측면에서 세계적인 대학을 만들기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 그리고 필요하면 대학의 통합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 이런 조언을 부산에 대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또 머릿속에 또 떠오르는 게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리고 어쨌든 지역대학 경쟁력 강화라는 측면에서 이게 좀 실효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뭐 세계적인 대학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도 해주셔서요. 여쭤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분은 진짜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이번 정부의 캐치프레이즈 정책 공약이었죠. 제가 이번 정부에 뭐 여러 가지 할 얘기가 많습니다만은 교육 관련된 공약이 별로 없었습니다. 요거 하나. 그 다음에 AI 교육. 이거는 뭐 일반적인 얘기고.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거의 제가 보기에는 거의 유일한 공약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한 13년 전에 정부에 대해서 세계적 수준의 대학을 만들어야 된다. 지방에. 라는 얘기할 때 3개에서 5개를 얘기했습니다. 그냥 찔끔찔끔 지원이 아니고 왕창 지원해줘라. 네네. 왕창 지원해줘라. 그걸 3개에서 5개 얘기했는데 이번 공약에 10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번 제 책에도 적었습니다만은 10개는 불가능하다. 저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하. 단계적으로 우선 3개에서 5개 하고 국민들 여론이라든지 재정 상황이 좋아졌을 때 그걸 확대하는 것은 좋다. 그러나 처음부터 10개를 만들려고 하면은 이른바 저 수준의 균형이 되어서 결국은 세계적인 대학으로서 지방대학을 만들 수가 없다. 그런 제안을 이번 책을 했는데 뭐 그 책을 보고 교육부 담당자가 전화가 왔더구만요.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 그리고 나한테 얼마 뒤에 발표가 났는데 3개로 시작한다. 이 발표해서 지금 공모가 났을 겁니다. 나서 부산대학도 지금 준비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네. 그렇게 해서 세계적 대학이 지방에 있는 것은 지금 매우 중요하고 뭐 저 입장에서는 같은 값이면은 지역에서 부산대가 중심이 되어서 부산이 세계적 대학을 만드는 지역의 선도 대학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뭐 가장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교육 불평등을 당연히 해소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가장 먼저 정부가 추진해야 할 정책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가장 중요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공교육이 살아야 됩니다. 이게 사교육 중심으로 교육이 가게 되면요. 가장 큰 문제가 부모의 소득, 정보의 힘이 자녀의 교육에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네네. 그러면은 이게 소득과 부가 자녀의 교육의 불평등으로 연결되고 그것이 결국은 자녀의 소득 불평등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사회의 불균형이 굉장히 심각하게 됩니다. 이거는 사회적으로 통합하고는 굉장히 멀어지게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 공교육, 학교 교육을 통해서 대학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 사회 진출하는 것도 갈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정말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게 교육인데 어떻게 보면 지역 발전과 교육을 너무 좀 떨어뜨려 놓고 생각했다라는 생각이 오늘 좀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아침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부경대 류장수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